국제구국연대 캐나다 대표 이경복입니다. 오늘은 2018년 8월 14일 화요일, 여기는 캐나다 토론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시카고에서 오신 김성한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김 선생님은 여러 언론의 자유기고가이시고 북한 인권운동가이시고 현재 한미 자유연맹의 부총재 직함을 가지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좀 자기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간단히. 예, 알겠습니다. 저는 과거에 2009년서부터 조갑제닷컴, 조선닷컴, 뉴델리, 리버티 헤럴드, 또 기타 자유아시아 방송이라든지 월간조선, 또 USA 코리아, 스포츠조선, 블루투데이, 조선닷컴, 데일리 NK, 통일오도신문 등의 기고를 했었고, 또 현재도 통일오도신문, 또 시카고 한국일보에는 계속 기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북한 관련해서 기고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북한 인권운동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 정부에 있어서 시카고 지역의 북한 인권 위원장을 맡으면서 본격적으로 그 전에도 이제 북한 인권의 개선에 대해서 이제 활동을 했지만 본격적으로 북한 인권 운동을 과거 정부에 참여를 해서 인권위원장으로서 참여를 하면서 평통에서 네, 이제 인볼브가 돼서 이제 네. 참여를 하게 됐죠. 네. 그렇게 하면서 강력한 대북 제재 법안인 HR 757이라는 그런 법안 통과를 네. 2016년도 북한의 이제 4차 실험과 이제 대륙간 탄도탄 실험 후에 미 의회에서 이제 발의한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역할을 하셨군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지금 말씀하신 HR이랑 하네요. House of Representative라는 얘기죠. HR. 네, 맞습니다. 757. 네. 그 법이,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에드 로이스 의원이 발의했죠. 예, 맞습니다. 말고 네. 공식 명칭은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06인데 그거 통과로 해서 활동한 걸 좀 더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이제 시카고 지역에서 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미국 시카고 지역이라는 곳은 미 중서부 13개 주를 가장 관할하는 중심 도시로서 미국의 척추 역할을 함으로써 미국의 어떤 전통적인 미국인과 또 미국 교민들 이런 여론을 반영하고 또 그런 영향력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워싱턴에 저희 그런 그 미국의 그 중추적인 시카고를 중심으로 한 13개 주의 영향력을 워싱턴에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한 것인데요. 그 당시 저를 비롯해서 현재 한인회장으로 있는 서희탁 변호사, 일리노이 한인공화당 회장을 하셨죠. 현재 이제 시카고 한인회장을 하고 있는데 그분, 이진수 변호사, 최규철 JC 회장과 함께 4명이 공동 대표로서 중심이 돼서 시카고 한인들을 대상으로 입법 청원 캠페인을 벌이게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카고 동포들을 중심으로 해서 입법 청원을 운동을 하면서
이 법안을 발의했던 에드 로이스 의원이 주로 활동하는 워싱턴 DC와 또 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던 인권운동가인 저명한 인권운동가인 수잔 솔티 여사와 협력해서 유기적으로 긴밀히 협력해서 호응과 돌풍을 일으켰는데요. 이행 법안 통과를 위해서 많은 서명을 받았고 또 이 서명을 바탕으로 워싱턴에 영향력 있는 대북 정책 관련자들이나 의원들에게 이것을 전달을 해서 미 중서부와 13개 주와 시카고의 그런 저력을 동포들에게 저력과 정의감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대북 제재가 2016년 2월에 통과되고 6월에 공포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듬해 다시 이란, 러시아, 북한 제재법이 제정됐죠. 그게 맞습니다. 제정됐을 적에 이 지금 말씀하신 대북 제재법 내용이 그대로 새 법에 반영됐다고 그러죠?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이란, 러시아, 북한 제재법, 그러니까 이란과 러시아, 북한 이 세 나라에게 적용되는 제재를 통합한 건데 그것이 이제 특히 이제 그 2017년 7월 달에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2번 했죠. 7월 2일 날하고 28일 날. 맞습니다. 했는데, 그렇죠. 그에 관련해서 이제 그 법률 공식 명칭은 그렇더라고요. 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내용은 무역회사, 선박회사, 은행, 북한의 이런 기관은 물론이거나 제3국 기업을 포함해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특히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미국 금융망에서 접근을 차단한 그런 내용이라고 들었고. 맞습니다. 그 뒤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이라는 게 있었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대통령 행정명령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발의가 되고 입안이 되고 이제 발의가 되었던 이것을 실질적인 그 행동할 수 있는 어떤 그 법적 효력이 있고 또 어떤 그 로우 인포스먼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 수 있도록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법으로서 이제 효력이 확실하게 이제 발령이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2017년 9월 21일에 대통령에게서 이제 서명이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중요한 사실은 세컨더리 보이콧 이것이 실시됐다는 것입니다. 즉 북한하고 관련되는 어떤 금융업을 한다든지 금융 거래를 하는 곳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컨더리 보이콧이 실시가 됐고요. 또 특히 김정은의 자금 조달을 위한 그런 어떤 사치품의 그 거래 이런 것이 강력히 차단되고 북한 인권을 유린한다든지 사이버 공격에 대한 조사를 또 실시한다는 그런 것들, 북한의 이제 각종 대량 무기 확산을 방지하는 그런 자세한 그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UN 제재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못하게 하는 제재인 반면에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는 그것뿐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이버 공격이라든가 기타 다른 불법 행위 또 인권 유린 행위에 관한 것도 규정한 포괄적인 제재라는 점에서 UN 제재와 다르다고 그러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통령 행정명령이 2017년 9월 21일 날 서명했는데 그 뒤로 그 제재를 이행하는데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올해 2월 달에는 국제 운송
주의보라는 것을 발령했고, 네, 맞습니다. 또 재무부에서 대북 제재 규정도 아주 엄격하게 강화 수정했고, 맞습니다. 또 그렇죠. 지난 7월에는 뭐 대북 제재 주의보라는 것을 네. 한국말로 번역까지 해서 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특히 한국한테 워닝을 했다는 의미가 되지 않았는가 예. 봅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HR 757로 인해서 시작이 됐다는 것이 좀 의미가 있고 거기에 있습니다. 그 법이 통과되도록 공헌을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하셨고, 예,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는 그렇고, 미국이 독자 제재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UN 회원국이 다 바인딩 되도록 UN 제재를 또 미국이 채촉해서 요청해서 UN 제재가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제가 알기로는 UN 안보리에서 아직까지 10차례 북한에 네. 대해서 10차례 제재를 했는데, 최근에 네. 제재 3건만 굉장히 관심 있게 제가 봤는데, 네. 미국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이란, 러시아, 북한 제재법을 공포하고 나서 바로 2017년 8월 5일 작년에 예. 그러니까 작년 7월 달에 북한이 미사일을 2번 쐈거든. 7월 2일하고 28일 날. 그렇죠. 그거에 대응해서 레졸루션 2371 2371호를 발령해 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석탄의 경우, 그렇죠. 석탄 반입이 완전히 금지됐죠. 전면 금지, 전면됐죠. 금지가 됐죠. 제재로. 네. 그러고 이제 9월 달에는 9월 2일 날 6차 핵실험 했잖아요. 네, 그거에 맞습니다. 해가지고 레졸루션 2375 2375호를 결의해가지고 이때 UN 제재 상에서도 예. 북한이 해체를 CVID로 해야 된다는 것이 이때 UN 제재에 명문화됐어요. 명문화가 된 것이죠. 예. 완전히 그러니까 명시되고. CVID가 미국이 네. 요청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네. 유엔이 유엔과 국제사회가 이제 다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바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작년 11월 28일에는 화성 15호 예. 그 대륙간 탄도탄 시험을 함으로써 12월 달에 UN 제재 레졸루션 2397 23975가 발령이 돼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북한에 유입되는 원유나 그 리파인드 정제유 예. 이것이 미니멈으로 제한됐고, 예, 맞습니다. 해외 노동자는 24개월 안에 2년 안에 전부 철수시키도록 강제 그렇죠. 조치를 하고, 맞습니다. 또 북한을 경유한 선박에 대해서는 납포, 검색, 억류를 의무화했고, 예, 이제 그렇죠. 그렇게 이제 강력한 제재가 유엔에서,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 미국에서 이렇게 되고 있는 판인데, 예. 자, 제가 알아보니까 예. 이런 제재가 제한될 적에 제한된 제재가 결의되고 나서 한국의 입장은 어땠는가 한번 봤어요. 예. 인터넷에서 보니까 네. 이 제안할 당시에 드라프팅을 할 적에 이를테면은 처음에 2016년 9월에는 이 한국 대표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미국이 제안하는 그 레졸루션 결의안에 대해서 동감한다는 내용을 UN 안보리에
표시를 했다는 거야. 아, 미국이 그렇죠. 맞습니다. 이러이러한 제안을 하는데 네. 우리의 입장도 같다. 그러니까 사실상 공동 제안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맞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한 거고. 네. 또 2017년 7월에는 물론 강경화 외무장관이 그랬더라고. 네. 미국 제재가 미국이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를 하게 된다면은 한국이 같이 상의해서 할 것이다. 네, 그렇게 그러니까 분명히 같이 상의한 거야. 그러니까 맞습니다. 미국 제재도 그렇게 미국과 약속을 같이 한 거고. 했었죠. 네. 또 하나는 그렇게 제안해서 유엔에서 결의가 됐잖아요. 네. 근데 그때 한국의 유엔 대사가 각각 한 말을 제가 찾아봤어요. 했더니 레졸루션 2371 이때는 뭐라고 한 거 아니? 북한이 이렇게 계속해서 유엔 제재를 어기면은 그러니까 뭐 핵실험이라든가 그렇죠. 미사일 실험에다가 한다면은 should be met with stronger measures.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예. 한국의 입장은 그런 거야. 유엔 제재가 이거보다도 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주장한 거예요. 예. 남한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Resolution 2375가 될 적에는 emphasize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unity on the matter. 국제적인 이 협력이 예. 절대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어. 맞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예. 그렇게 하고 또 최근 거 2397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continue to demonstrate its determination to the DPRK that a nuclear North Korea would never be recognized and that there would be consequences if it kept on going down that path. 그러니까 북한이 절대 핵 국가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며 그런 길로 계속하면은 어떤 제재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공조해서 철저하게 유엔 제재를 이행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제안을 할 적에 제재를 제안할 적에도 참여했고 네. 제재가 결정되고 나서는 다른 나라들한테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다고. 네, 맞습니다. 그래 놓고서 지금 자기 나라가 이걸 어긴 거야, 이게. 네, 그게 겉과 속이 다르다고 그러죠. 자기가 이렇게 네. 하자고 하고 네. 다른 사람들 보고 지키라고 해놓고 저는 안 지키면 어떻게 되냐 이거야.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은 알겠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북한산 석탄이 반입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 용어를 반입이라는 것은 들여왔다는 얘기인데 들여온 것이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들여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반입이요? 그건 수입이고 수입을 가짜로 했으면 밀수지. 어째 그냥 반입이야. 반입이라면 그냥 공짜로 들여온 게 아니잖아. 그렇죠. 대가를 주었으면 그게 네. 밀수지. 어째 반입이야.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사안의 본질의 주범은 이제 김정은 정권이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재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한 거니까. 평화를 원한다고 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유엔 그 안보리의 결의를 어기고 또 음흉하게 또 은큼하게 이런 짓을 계속적으로 지금 핵무기 개발이라든지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이라든지 본인의 통치 자금을 유지하기 위한 그 자금 확보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것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북한 정권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죠. 그렇죠. 북한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결국 남한을 이제 적화하기 위한 항상 그런 곳에 강렬한 열정을 보이고 있다.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주범은 김정은이고 이 공범은 러시아 항구를 이렇게 빌려주고 한다는 그런 그 러시아 정부 이런 러시아 정부도 공산 진영의 그 북한을 옹호하고 있는 강력히 옹호하고 있는 그런 국가다 볼 수 있고 또 배를 빌려주고 이제 이런 그 선박대 진룡호라든지 이런 배를 빌려주고 이런 중국의 이런 협조적인 자세 이런 것도 공범이라고 봐야 되겠죠. 공범이죠. 다 같이 연결돼 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네. 뉴스를 보면은 그 의혹의 요지는 그렇더라고요. 네. 이 관세청에서 발표하기를 네. 일부 무역업자 일탈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무슨 무역업자가 어디 구멍가게에서 그로서리 장본 거 아니잖아. 맞습니다. 무연탄이라는 것이 그렇죠. 그게 아무나 취급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고 맞습니다. 특히 그 산지가 러시아 아니면 중국 아니면은 북한인데 그렇죠. 다 적성 국가라 이 말이야. 거기서 네. 물건을 들여올 적에는 이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 그렇죠. 그게 하지 않으면은 필요- 안 되는 그런 안 되는 물품이라고. 일이죠. 그거를 맞습니다. 무역업자가 그냥 돈벌이에 혈안이 돼서 한 행동이다. 이것은 굉장히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업체 자체가 네. 국영기업체인 공기업인 한전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남동발전이라는 것조차도 네. 이것도 그렇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니죠. 네. 네. 그리고 문제의 핵심을 지금 흐리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문제 몸통에 연결되어 있는 남동발전이라든지 H사, 소위 얘기하는 H사는 그냥 놔두고 굉장히 그 무책임하고 네. 꼬리 자르기식의 덮어주기식의 수사를 지금 하셨죠. 몰고 네. 간다는 것이 강력히 지금 보이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적에는 정부 국가의 책임, 물론 이제 자기들이 말하는 대로 일부 무역업자가 그런 짓을 했다 치자 이거지. 네, 그러나 국가의 책임이 있다. 국가의 책임은 뭐냐면 국가는 맞습니다. 감독을 해야 되고 네, 무슨 일탈 행위가 있으면 바로 시정 조치, 처벌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직무유기를 한 거고. 그렇죠. 네그리전스 오브 듀티. 네, 감독 소홀이죠. 감독 소홀. 예, 지금 자기들이 말하는 대로라고 하더라도 그죠? 네, 그런데 우리가 유추하건대 이것이 단순한 무역업자의 일탈 행위가 아니고 네, 누군가 비호하는 배후 세력이 있어서 네, 의도적으로 눈 감아주는 일을 했다. 그러면 맞습니다. 소위 말하는 미필적 고의, willful negligence란 말이야. willfully neglect 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의도적으로 모른 척 했다는 얘기죠. 의도적으로 모르서 하셨다고. 네, 또 비약해서 생각한다면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닌데 예, 예? 이거를 어떤 배짱 좋은 놈이 이 일을 했겠느냐. 그렇다면은 그것이 정권의 실세가 개입된 일이 아니냐 그런 의혹이 많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말하자면 정권이 비호하에 아니면 정권이 직접 개입한 예, 그런 밀수의 행위라면은 예, 맞습니다. 이거는 지금 형법상에도 그 명시되어 있는 이적 행위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네, 대북 제재를 한다고 미국이나 유엔에서 네, 결의를 했는데 네, 지금 이 맞습니다. 사안을 놓고 볼 적에는 대남 제재가 문제가 된단 말이야. 지금 그렇죠. 남한을 제재해야 되느냐 할 거냐 해야 되느냐 네. 이 문제가 대두된 거예요. 참 기막힌 일이 맞습니다. 된 거예요. 네, 대북 제재를 한다고
온 국제사회가 나서서 해놨는데 네, 그렇죠. 이 제재를 이행해야 될 가장 넘버원 당사자가 제재를 위반함으로 말미암아 남한을 제재하게 생겼으는데, 네. 그 지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남한이 제재를 받아야 할 당위성이 너무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대풀이 얘기하지만은 자기가 이렇게 하자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렇게 제재를 결의한 다음에는 여러분 꼭 지켜주세요. 그렇게 맞습니다. 하고서 자기가 어겼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네. 자기가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 돼요. 맞습니다. 해야 되고. 이것은 또 국가보안법상으로도 위반될 소지가 충분히 있고요. 또 이것이 사실로서 정권의 협조 아래서 은밀한 협조 아래서 만약에 일어났다는 것이 된다면 밝혀진다면은 국제적인 그 비핵화 그 작업에 대한 그 방해 행위죠. 예, 방해를 하게 된 것이고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을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국가보안법에 정면 위배되는 반역죄로서 지금 현 정권에 대한 어떤 퇴진과 단죄의 명백한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글쎄,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번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 뉴스에 보면은 그랬더라고요. 그 관세청 차장이라나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이렇게 제재 위반 및 회피가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관할 국가가 조사 등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 이 세컨더리 보이콧과 같은 제재가 받게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네, 그렇지 하지 않긴 뭘 안 해. 지금 관할 국가가 조사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잖아. 그렇죠.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네, 맞습니다. 이 미국이나 UN 제재를 인바이트하는 행위라고. 맞습니다. 스스로 그렇죠. 제대로 하든지. 지금 그 많은 지금 그 미국은 아직까지도 한국 정부를 한미 동맹의 그 차원에서 보아왔지만 지금 이번에 북한산 석탄 밀수의 경우에 있어서는 유엔 안보리 제재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가 되고 한국 정부가 여기에 연관이 돼 있고 이것은 해리스 대사가 얘기했다시피 어떤 한국 정부의 행동을 본 뒤에 이제 결정할 것이라고 얘기했고 또 미국의 테드 포 의원도 연루된 한국 기업 즉 동맹국의 기업이라도 세컨더리 보이콧을 피해갈 수 없다 해야 된다. 그것은 법은 법이기 때문에 강력한 그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예, 근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저기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보니까 그 브루스 클링너라고 예, 맞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다요. 뭐 간단해. If it is a violation, 예, it's a violation. 맞습니다. violation 했으면 violation 해야지. 뭐 다른 얘기가 필요할 없느냐, 있느냐. 법위반을 했다면 그에 제재를 받아야 된다는 제재를 얘기지.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 조슈아 스탠턴이라는 분은 예, 이렇게 This coal was selling at a substantial discount. 값이 싸게 매매가 됐다 이거야. 예, Which was a red flag. 아니 값이 작물이니까 값이 싸지 왜 싸냐 이거야. 그렇죠. 그러면 맞습니다. 의심을 가져야 됐어야 된다 이거지. 예, 작물 취급을 그렇죠. 예, 작물 거래를 했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지금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국이 제재한다, 유엔이 제재한다, 당연히 네, 감수해야 돼요. 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이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제재를 한다는 그것보다도 우리 대한민국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이
이런 정권을 만약에 이런 비의 사실이 확실히 드러난다면은 국민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남이 뭐라고 욕하기 전에 맞습니다. 우리 국민이 나서서 네. 이거는 강력하게 퇴진시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국가보안법 위반이 되고 국가 또 위반 법일지 뭐 형법 위반이 형법 될지 위반이 모르지만은 되고, 여하간에 네. 우리가 뭐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조항에 네. 될지 모르지만 네. 명백하게 이게 반역죄 아니야. 그러면 반역죄가 반역죄에 되는 것이죠. 해당되는 처벌을 해야 나라의 기강이 쓰고 물론 이제 일부 인사들 중에는 미국이나 유엔이 제재를 가하면은 네. 한국이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그러면 국민 전체가 다 피해를 받는 게 아니냐. 네. 그걸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아니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네. 고통받을 일을 했으면 고통을 당연히 받아야 되고 네. 그래서 시정이 돼야 다음에 다시 그런 일이 안 일어나지. 맞습니다. 이걸 우물쭈물해서 법을 안 지키는 나라, 법을 안 지켜도 빠져나가는 나라라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나라 대접을 받겠어요? 예, 받기가 어렵죠. 그리고 벌이 아프긴 하지만은 우리 예를 비유컨대 네. 수술을 해야 돼서 낫는 병이라면은 잠시 아프더라도 수술을 해서 나았어야지. 맞습니다. 아프다고 수술을 안 해가지고 되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들의 의식이 이렇게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이 국리말 하면 안 돼. 벌을 받을 짓을 했으면 정정당당하게 벌을 받아서 국제사회에서 실수는 누구든지 할 수 있고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벌을 받겠다고 해서 벌을 받아야 앞으로 나라 대접을 제대로 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지. 맞습니다. 이걸 거짓말을 해서 또 빠져나가려고 했다가는 이건 진짜 수렁으로 들어가고 말 거예요.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정권은 뭐 귀담아 듣는 정권이 아니니까 또 실제 자기가 이런 행동을 이런 비유에 직접 개입됐다면 말 듣겠어요? 문제는 이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정권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